안녕하세요. 해치언미 글로벌 커리어 개발 커뮤니티 어플라이의 유현신입니다. 오늘은 조금 평소와 다르게 인터뷰 형식으로 준비했는데요. 저의 절친이시자 엑스컬리그이신 구글 캠퍼스의 조윤미님을 모셨습니다. 윤미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윤미님 자기소개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는 구글 코리아에서 구글 캠퍼스의 프로그램 매니저 역할을 맡고 있고, 구글 전에는 한국에서 커리어를 시작했어요. 한국에서 커리어를 시작했을 때 처음에 막스마라라는 이태리 브랜드에서 머천다이징을 하다가 매우 짧게 했고, 그 이후에 벤츠 쪽 마케팅을 했어요. 그래서 마케팅을 한 3년 한 이후에 그 이후에 MBA를 갔다가, 그리고 지금 아시는 프랑스 명품 회사에 잠깐 일을 하고 구글에 갔어요. 그래서 구글에서 현재 거의 6년 정도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 윤미님을 모신 이유는요. 윤미님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시작하셨다가 그 다음에 유럽 쪽으로 MBA를 가시고 그리고 싱가포르에서 또 일을 하시다가 다시 한국으로 가신 케이스이기 때문에 굉장히 경력도 전환을 많이 하셨고 그리고 나라를 많이 바꾸신 경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궁금했었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이제 나라와 업계와 그리고 포지션을 바꿀 수 있었는지 조금 경력 바꿀 때 어떻게 약간 전략을 짜셨는지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되게 어떤 한 분야에서 되게 오랫동안 한 그런 케이스는 아니어서 그런 커리어를 원하시는 분들한테 적합할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이렇게 바꿨던 이유랑 어떻게 바꿨는지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일단 제가 졸업하면서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잠깐의 막스마라 경험은 제가 마케팅이랑 패션을 전공을 해서 거기서 가장 제가 하고 싶은 게 뭘까 했을 때는 약간 패션 머천다이징 쪽이어서 시작을 했는데 시작해보니까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바로 그런 마케팅으로 바꿔야겠다고 생각하고 마케팅을 바꿔서 한 3년 정도 일을 했고 하는 동안에 제가 생각했던 거는 계속 해외에서 근무하고 시야를 넓히고 글로벌한 일을 하고 싶다는 게 항상 제 이렇게 뭐라 그럴까 마음속에 항상 간직해놓은 이런 그런 꿈 같은 거 20대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그럼 제가 뭘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했었고 현실적인 대안으로 사실 MBA를 선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MBA 많이 아시겠지만 최근에는 이제 MBA가 뭐 엄청난 부를 가져다 준다거나 엄청난 커리어의 점프를 주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 그 회사를 갈 때 옵션을 넓혀주고 두 번째는 들어갔을 때 배리어를 없애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MBA를 선택을 했고 그 중에서 제가 미국과 유럽 중에 전혀 그냥 개인적인 취향으로 미국보다는 유럽을 선호했기 때문에 그래서 유럽을 가게 됐고 사실 처음에 MBA를 갈 때는 되게 유럽에서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 제가 간 MBA 자체가 캠퍼스가 2개 있어요. 프랑스 그리고 싱가포르. 그래서 프랑스 갔다가 프랑스 시작을 하고 싱가포르로 갔는데 되게 싱가포르이 생각보다 되게 흥미로웠어요, 저한테. 왜냐면 그 근처에 있는 모든 동남아시아들이 정말 너무나 성장을 막 하고 있고 여행도 사실 생각보다 유럽에서보다 더 동남아에서 많이 그쵸. 하게 됐고 그러면서 되게 많은 문화들을 보면서 여기 되게 기회가 많은 곳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시안으로서 좀 더 베네핏도 있다고 현실적으로 생각을 했었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많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방향을 사실 그때 약간 이멀징 마켓 이렇게 선정을 했고 그 중에서도 사실 제가 기존에 했던 건 솔직하게 다 말을 드리면 기존에 했던 거라면 약간 되게 럭셔리 인더스트리 이런 데서 마케팅을 했던 거였는데 그것보다는 약간 그 트레디셔널 인더스트리에서 그거 말고 약간 이머징 인더스트리에서 뭔가 좀 그래도 변화가 같이 일어나는 걸 이끌어낼 수 있는 회사라는 걸 그런 인더스트리에 가고 싶었고 이 두 개를 복합했을 때 저한테 베스트는 싱가포르에 있는 구글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지원을 했었고 근데 그래도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좀 더 패션 그죠. 쪽에 있었고 그리고 바로 MBA 갔는데 MBA를 나왔다고 해도 바로 그전 경력하고 맞지 않으면 아무래도 관련된 경력이 없어서 조금 더 힘들었을 텐데 어떻게 그러면 네. 어프로치를 했나요? 기본적으로 제가 처음에 들어갔었던 팀이 세일즈 팀이기는 해요. 세일즈 팀인데 거기서 리카를 하는 거는 뭐 그들이 만나고 있는 고객들이 마케팅을 해주는 거였기 때문에 제가 했던 마케팅 경력들을 잘 썰을 풀었죠. 기본적으로 아시겠지만 이력서든 뭐든 본인이 했던 걸 약간 잘 큐레이션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을 큐레이션도 했고 그래서 지원을 했는데 엄청난 인터뷰 프로세스가 사실 있어서 저는 이게 왜냐면 싱가포르 있을 때 2번의 인터뷰를 하고
거의 케이스 인터뷰까지 하고 또 한 3번의 인터뷰를 묶어서 VC로 제가 한국에 돌아갔기 때문에 한국에서 하고 그다음에 또 마지막에 한 명 더 진행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3라운드로 진행을 했었고 꽤 긴 시간 동안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그냥 일단 본인이 가진 열정과 좀 그리고 MBA를 통해서 왜 내가 거기 싱가포르나 그런 지역에 대한 관심을 가졌는지 그런 거 되게 하이라이트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어필이 됐던 것 같고 매우 솔직하게 말하면 그런 부분 당연히 있고 제 생각에는 그때 필요한 인재라고 말하면 저게 인재인지 모르겠지만 그때 필요한 그런 사람이 누구였냐가 또 되게 중요한 것 맞아요. 같아요. 그게 때가 맞아야 되는 것 같아요. 때가 되게 맞아야 되는 것 같은데 그 3박자 맞았던 것 같고. 근데 그러면은 계속 그 경력을 바꾸셨는데 네. 그 다음 길을 모색할 때 어떻게 조금 그런 내비게이션을 하셨나요? 기본적으로 제가 전에 마케팅을 했는데 마케팅은 되게 어떻게 보면 전략적인 것보다 액션 드리븐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런 일을 한 3년, 4년 하다 보니까 좀 더 전략이나 이런 쪽에 더 관심을 저는 가졌었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서 스킬셋을 높이고 싶었고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한 인더스트리에 막 되게 스페셜리스트가 되는 방향을 선택했던 것보다는 좀 제너럴리스트가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경험 플러스 이런 전략 쪽, 뭐 애널리티컬 경험 이런 것들을 하고 싶어서 그렇게 선택을 했고 저는 진짜 인생이 너무 긴 것 같아요. 맞아, 한 일만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냥 길어요. 인간이라면 지겨워질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본인이 약간 그때그때 좋아하는 분야에서 너무 이거를 급격하게 바꾸는 건 사실 정말 커리어에 도움은 안 되는 것 같고 하나씩 잡고 네, 하나씩 바꾸는 거예요. 하나씩 해서 어느 정도 이거를 그래도 내가 이만큼이면 내가 남을 가르칠 만큼 내가 누가 들어왔을 때 알려줄 수 있는 만큼의 그런 스킬셋은 가지고 있고 그 이후에 이렇게 옮겨 다니면 오히려 이런 했던 경험을 좀 더 쳐주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면 한국으로 돌아가셨을 때 저는 친구로서 굉장히 놀랐는데요. 그죠. 그런 어떤 계기 때문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나요? 구글 내부에 조금은 알려져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긴 한데 20% 프로젝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를 좀 다양하게 해볼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자기 잡 위에 20% 나는 이걸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사업을 하거나 창업을 하거나 스타트업 이런 쪽 관심이 많이 있어서 그런 쪽 도움을 주는 프로젝트를 몇 번 했었어요. 그래서 일부는 뭐 파키스탄에 가서 여성 창업가들 도와주는 것도 하고 이런 걸 하면서 좀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됐고 정말 임팩을 만들 수 있겠구나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좀 때마침 사실 저는 한국을 생각한 건 아니고 그냥 싱가포르 외에 다른 나라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구글 for Entrepreneurs라는 팀이 있어요. 그 창업가 지원팀이라는 팀이 있는데 그 팀을 제가 20% 통해서 알게 됐고 거기 팀들을 조금씩 알게 됐고 그리고 이제 캠퍼스 서울에 오픈한다는 얘기를 듣게 된 거죠. 그래서 좀 타이밍이 잘 맞아서 그래서 지원을 하게 됐고 다행히 좀 돼서 그래서 한국으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한 2년 반 정도 전에 한국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 구글 그 20% 그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진짜 우리가 굉장히 그 뭐라 그래야 되지? 행운인 프로젝트잖아요. 모든 회사가 다 그런 그죠, 거를 해줄 수 없고 그리고 다른 지금 하고 있는 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그러니까 해보고 싶어도 상황이 안 되는 회사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다음 그 좀 경력을 전환할 때 어떤 방법을 쓰는 게 도움이 될지 조언 좀 해주세요. 네,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 한 2개 정도 있을 것 같아요. 관심 있는 분야라면 당연히 열심히 뭔가 리서치를 하던 기사를 보든 뭘 보든 약간 널리지를 쌓아놓고 누가 나한테 그거에 물어봐도 툭 건드리면 말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뭔가는 있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20% 프로젝트 자체보다 저한테 되게 중요하게 느꼈던 건 그걸 통해서 알게 된 사람들 네트워크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20%이 아니어도 어떤 회사에 그런 없는 회사 많을 테니까 그래도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진짜 30분 커피 챗이라도 끊임없이 조금씩 하고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내가 A라는 팀이 좀 재미있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해서 A라는 팀에 있는 한 2-3명을 만나봤더니 이거 진짜 생각했던 거랑 너무 다른데 하고 버릴 수도 있고 B라는 팀 또 이거 관심이 이런 B라는 펑션이 되게 좋은 것 같아 라고 하면 그렇게 해서 조금씩 릴레이션십을 찾아 놓는 게 그 회사 내부에서의 커리어 전환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구글뿐만 아니라 어떤 회사든 진짜 어디서 누구를 다시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생기는 그 신뢰랑 그 인간적인
그 네트워크가 되게 나중에 자기 커리어 전환하는 데서 되게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네트워크에 굉장히 동의를 하는데요. 그게 어쨌든 그런 퍼스널한 그런 신뢰관계를 쌓는 것도 좋지만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일을 할 수 있는가도 살짝 엿볼 수 있는 것 같아서 되게 그 네. 양쪽한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제 처음으로 해외를 나간다 그런 분들한테 지금 이제 내가 한번 해보니까 내가 좀 더 어렸을 때 도전했더라면 이런 걸 조금 더 다르게 했을 텐데 하는 게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저 진짜 전 나이가 들어서 사실 솔직히 말 30이 넘어서 갔어요, 해외에. 그래서 더 어렸을 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저는 많이 개인적으로 하고 있어요. 왜냐면 그 에너지 레벨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더 열심히 그 컬처를 배울 수 있는데 제가 선택한 방법은 MBA였어요. 왜냐면 저는 외국에 커넥션이 없었기 때문에 선택했던 방법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만난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 통해서 많이 좀 리소스를 많이 얻으려고 했었는데 아니라면 지금 현재는 친구지만 온라인 같이 약간 되게 많은 웹사이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정보를 많이 모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링크드인 같이 정말 훌륭한 플랫폼 그러니까 링크드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플랫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걸 통해서 조금씩 네트워크 쌓는 게 좋거든요. 사실 콜드콜하고 이러면 사실 싫어하거든요. 저도 막 연락 오면 쟤 누구야 싶긴 하는데 조금 더 진정성 있게 이게 그쵸. 내가 저도 알아요. 보면 카피 페이스트 한 건지 아니면 진짜 이 롤에 조금 더 공부를 한 다음에 뭔가 콜드콜이든 어디 연락이 오면 그 사람은 좀 답을 더 해주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런 식으로 네트워크를 조금씩 아니면 자기 스스로 좀 그 롤에 대해 알기 위해서 좀 더 공부하는 의미에서 연락을 해보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일 것 같고 지금 제가 어려 보여도 내가 엄청 많아서 어려 보이드는 누가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그랬죠? 지금 인터넷을 쓰고 있는 여러분의 세대에서는 제 생각에는 진짜 이게 노가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도 생각해보면 사실 100개는 보내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냥 그런 게 막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그냥 결과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뭐 취직해하고 정말 열받아도 아무도 인정 안 해주거든요. 그냥 100개, 150개, 200개 더해서 그냥 한 놈만 되면 되죠. 하나 됐어요. 되고 나면 내가 이런 미친 짓을 할 수 있었군 했었다라고 남한테 좀 더 말해줄 수도 있고 나 자신도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약간의 삽질이라도 정말 많은 정보를 그냥 자기가 이렇게 카테고리하면서 인덱스해서 좀 모아놓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저는 근데 이제 콜드콜 할 때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 구글 내에서는 굉장히 그 인터널에서도 콜드콜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께서 그 방법을 쓰기는 하는데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하면서도 많이 배워야 되겠지만 그 자세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가 정말 열심히 다 리서치한 다음에 맞습니다. 굉장히 작은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그 사람한테 조언을 구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지. 저 이 길로 나가고 싶어요. 저한테 도움 주세요. 라고 하면은 상대방도 할 말이 없거든요. 네, 맞아요. 좀 더 디테일할 필요가 있어요. 모든 게 약간 조금 정말 구체적인 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질문을 잘 준비하는 건 실님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한국 오셔서 보니까 어떠신가요? 한국에서 일하는 거랑 그 외국에서 일하는 거랑 어떤 장단점이 있나요? 네, 확실히 싱가포르는 장점은 정말 멀티내셔널한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멀티내셔널하고 사실 제가 갔을 때 물론 제가 약간 학교 친구들이 있어서 조금 더 마음이 편한 것도 있었지만 그걸 떠나서라도 되게 다들 되게 그 싱가포르의 나라는 많은 곳에서 다양하게 지금 온 친구들도 많고 잠깐 머물러 있기도 하고 이렇게 되게 오픈 마인드로 아시아에 대해 알고 싶어서 온 친구도 있고 했기 때문에 되게 멀티내셔널 친구들을 되게 쉽게 사귈 수 있어요. 맞아요. 되게 쉽게 사귈 수 있고 멀티내셔널 세팅에서 이렇게 살아남아야 하는구나 라는 거를 많이 배울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되게 약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는 좀 놀랐던 게 제가 2011년에 나갔어요. 그래서 2015년에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4년 지났는데 그 기간 안에 그래도 한국 안에 엄청나게 많은 외국인들이 생기긴 한 것 같아요. 외국인 생긴 게 뭐 사대주의라서 좋은 이런 게 아니라 되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오픈 마인드가 됐고 진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서로 이렇게 약간 공유하고 쉐어하면서 발전할 수 있구나라는 그런 게 생겨서 되게 좋다고 생각을 했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지금 여쭤보고 싶었던 거는 제가 정말 많이 받는 질문 중에 이 질문은 제가 대답 안 해드리는 분들 되게 많아요. 아까 전에 나이 얘기하셨는데
아 제가 몇 살인데 가도 될까요? 제가 몇 살인데 이거 해도 될까요? 제가 몇 살인데 지금 경력 바꿔도 될까요? 죄송하지만 되게 이 질문에 대해서 저는 답변 많이 못 드린 분들도 계시거든요. 여기서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도 사실 되게 MBA가 왠지 저는 이렇게 뭐 로망이었던 건 아니지만 참 사실 27, 28 정도 생각했었어요 사실. 근데 결국에는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본인이 하고 싶은 게 하나 있으면 결국에 늦게라도 하는 것 같거든요. 결국에는. 그래서 그럴 거면 차라리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지금 그냥 고민이라면 이거 고민이라는 이유는 가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액션을 조금 더 준비하면 좋겠죠. 가서 좀 더 잘 정착할 수 있게 조금 준비 기간은 갖더라도 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그 저는 제가 이제 많은 분들에게 못 드렸던 대답 중에 하나는 그건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그런 뭐 몇 살 되면 뭐 해야 되고 몇 살 되면 대리 달아야 되고 가장 달아야 되고 부장 달아야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몇 살인데 지금 아직까지 그거 못 달았어. 이러면은 아 내가 과연 이 나이에 가서 새로운 거 해서 또 이 나이에 맞는 걸 가질 수 있을까라는 네, 생각이 맞아요. 무서운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해외 나가면은 그런 거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나이에 이거 정도는 해야지. 근데 좀 있어요. 아니 그래도 막 내 나이에 이거 대리 달아야지, 내 네. 나이에 과정 달아야지, 내 나이에 경력 못 바꾸지 이런 건 많이 없지 않아요? 그렇게까지 많진 않은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는 확실히 덜한 건 맞는 거. 저는 근데 느끼긴 했어요. 약간 처음에는. 그래요? 예, 약간 외국 애들도 은근히 신경 쓴다. 아니 은근히 특히 나이를 알려고 근데 한다. 잘못된 진짜 대답인 것 같기도 한데 경력보다 뭐 결혼 이런 거는 좀 똑같이 아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거는 그런 건 당연히 생각하죠. 아무튼 근데 말한 것처럼 혹시 다시 얘기할까요? 그거 잘라요? 아무튼 외국인 같은 경우는 솔직히 네. 그 경력을 본인의 경력 이런 걸 더 중요시 생각하지 나이 이런 거는 좀 관심 없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이를 물어보지도 않고 사실 그건 진짜 본인이 그냥 혼자 자기를 자기 안에 가두는 것 같아요. 유민님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에피소드에서 만날게요. 안녕히 계세요. 어플라이 사랑해주세요. 사랑해주세요.